네, 오늘도 경제대민 촉으로 재미난 경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교수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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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나도승 교수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금년 겨울은요, 날씨는 참 따뜻한데, 밖에 나가려고 해도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우리 애들한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이제 먼지 속에 사는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렇죠. 네, 박 교수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설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명절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또 잘 활용만 하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경제재민 촉에서는 기후체인연합의 이영철 운영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기후체인연합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기후체인연합은 2015년 12월에 이제 파리 협정 때 네.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투명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그 도입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UNFCCC에서 지원하는 기후체인연합인 CCC가 창설이 되었고요. 네. 현재 25개 나라의 한 100여 개 기관이 지금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25개 국가에 100여 개 기관이 참여했구만요. 그렇습니다. 아, 이름을 들어보니까요. 네. 기후체인 그렇잖아요. 네. 방금 블록체인 말씀하셨는데 기후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요? 근데 1년 전에 지금 출범을 하셨는데 네, 지금 활동을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을 한 14년 정도 자동차 분야에 예.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을 하는 그런 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분야의 운송수단 전환이라든가 예. 탄소 감축 기술을 블록체인하고 묶어서 예. 전 세계의 어떤 탄소 감축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기술 표준화에 예. 저희들은 샘플을 좀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 구체적인 사업도 하고 계시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협회에서는 아직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모여서 예. 그런 기술들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계시는데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탄소 배출권 그리고 신기후 체제 등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기본적으로 그렇죠. 알고 네. 있어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심각한 얘기를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다른 쪽의 거를 좀 인용을 하게 되면은 탁자 위에 있는 그 계란 노른자를 기후변화 쪽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탁자 위에 지금 그 계란 노른자가 있는데 이 기후변화가 많이 변화가 되면서 어떤 심각성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즉 그 탁자 위에 지금 그 끝에 이렇게 지금 노른자가 서 있는데 예. 이게 떨어져서 이게 터져야지 사람들은 경각심을 느끼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1800년도에 이제 그 산업혁명 이전에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200년 정도 지나면서 지구 표면 온도가 1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그 1도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은 심각한 어떤 그 기후가 재앙들이 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현재 상태에서 온도가 1도가 더 올라가면은 전 세계의 어떤 생태계가 한 10% 정도가 멸종을 합니다. 1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2도가 올라가게 되면 한 33% 정도의 그 생태계의 생물들이 이제 멸종을 하게 돼 있고요. 3도씨가 올라가면 한 50% 정도가 멸종을 합니다. 이제 그 심각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렇죠. 한 30억에서 한 40억 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뭐 굶어 죽거나 예. 또 아니면은 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는 우리가 그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더웠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야 될 물건도 바뀌어지고요. 또 그 더위로 인해 가지고 많은 범죄도 일어나고
산업 전반에 있어서 이 기후변화가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장님 말씀처럼, 대표님 말씀처럼 기후변화가 심각한 줄은 우리들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새는 뭐 네. 태풍도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고 네, 또 네. 여름에는 너무 더웠다가 겨울에는 너무 추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네. 다 느끼고는 있는데 네. 야, 그 원인이 진짜 뭐고 네.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네. 뭐 대강은 아는데 정확히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쓰고요. 네. 또 뭐 포스트 2020 해가지고 2020년부터 신기후 체제로 바뀐다. 네.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이 한 4천조 시장의 어떤 좋은 금융 시장으로 열리는 시대가 왔다. 예. 이 4천조라고 하면은 그 담배 시장이 한 40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참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어떤 그 사업적으로 보면은 좋은 시장인데 그 이면에는 상당히 좀 심각한 어떤 그 지구의 생존이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그 탈국가화된 어떤 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통제를 이제 UNFCCC라고 하는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네. 전 세계의 어떤 그 탄소 배출권을 관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각 국가에다가 의무적으로 이제 그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우리나라는 이만큼의 배출을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네.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목표량을 초과하거나 또 좋은 행동을 해서 줄였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든 게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이제 전 세계의 195개 국가가 전부 이제 의무적으로 예,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산업에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각 나라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감축을 많이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예. 언제 기준으로 감축해야 됩니까? 현재 그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은 예. 2019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예. 교토의정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교토의정서는 이제 선진국 37개가 예.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제 탄소 감축을 하자 예. 이 부분이었고요. 네. 원래는 이제 2012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이제 2020년으로 연장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는 파리 협정을 통해 가지고 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제 이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 2020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예. 거기에 지금 준비를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왜 교토의정서에 보면 부속서 1국가, 예. 2국가 그래갖고 1국가는 선진국이니까는 네. 니네 때문에 기후가 네, 네. 올라갔다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의무를 주고 예. 부속서 2국가는 그래도 경제 개발을 해야 되니 네, 그 네. 석유 좀 떼라. 네, 그래서 네. 좀 용인을 좀 해줬는데 이게 2020년부터 바뀌어 버리는 겁니까? 다? 이제 2020년 이전에는 이제 개발도상 국가나 그다음에 개발도상 국가하고 선진국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감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감축 목표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뭐 탄소 포인트 제도를 준다라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산업 환경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탄소 배출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대요. 네, 근데 네, 그걸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해소해야 되는데 네, 네.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는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뭐 나무 시키기도 하고 네, 또 네. 차량 같은 경우도 좀 연비를 효율화시키기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 관리제라 해가지고 예. 약 600개 업체, 그러니까 에너지 다소비하는 업체에다가 이제 의무화를 좀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의무화를? 예, 예. 예. 그래서 연간 목표량을 정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두고 이제 시범 사업도 하고 실질적인 이제 그 페널티를 적용하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이제 접목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 다소비를 하는 이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이제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근데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그런 노력을 하지만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네. 그 전에 대표님이 에코 드라이브 운동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우리 솔직히 개인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운전할 때 네. 어떻게 노력하느냐. 우리 각종 모든 분들이 열심히 힘을 합칠 때 해결되는 건데 나는 내 몰라라고 네. 비용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그 노력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 에코드라이브의 예. 도입 배경과 함께 이 성과도 그렇죠. 궁금하네요. 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자동차의 탄소 감축에 대한 예. 또 정확하게 탄소를 계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계량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운전자들이 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에너지를 줄이고 CO2를 줄이느냐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운전 행동에 대한 그 분석을 좀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좀 사명감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한 2008년도에 자동차 대수가 한 1,800만 대 정도. 지금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2,300만 대입니다. 예, 예. 인구 2.2명당 한 대꼴로 지금 그 자동차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그 자동차로 인해서 지금 소비되는 그 에너지가 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80조 원 정도. 예, 상당히 큰 이제 그 재원이 투입돼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의 이제 에너지원의 한 16% 정도가 이제 이런 그 수송 부분에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예. 또 그 프로테이지만큼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동차의 어떤 발전 그 배경을 보면은 엔진의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 어떤 계속 성장을 가져왔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좀 기술적인 한계가 이제 도달이 돼 있습니다. 네. 엔진이 이제 더 이상 효율을 내기 어렵다 보니까 엔진 메커니즘이 바뀌어지는 거죠. 뭐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어떤 전기나 전기든 수소계열으로 이제 맞습니다. 예, 바뀌어가는데 예. 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업을 하면서 또 시민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한 5% 정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운전 행동을 했을 때 한 20에서 30%의 에너지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아주 전문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제 상급이라고 하는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제 신호에 서게 되면은 기어를 이제 중립에 놓고 중립으로 놓고. 예, 이런 예. 이제 작은 행동들이 예. 네. 실질적으로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한 20에서 30%. 아,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잘, 그 운전자들이 실행을 하면 네. 인센티브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정부의 어떤 제도나 법이 없다 보니까 예. 이제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에코드라이브 뭐 캠페인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국민들 목소리를 높이니까 2010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뭐 친환경 운전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 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이제 초석을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 부분이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이제 탄소 포인트제, 마일리지제, 그리고 이제 뭐 운행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환산을 해가지고 네.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이제 보험료를 할인을 해준다라든가 예. 이런 이제 탄소 포인트 제도를 이제 정부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도 하고 있나? 받았는데. 받았어요? 네, 에코마일리지 나는 지금 잘 받았죠.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여쭤보는데. 진짜요? 그래요? 저는 받았죠. 에코 마일리지를 가입을 해야 됩니까? 예. 네, 그렇죠. 이제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이제 네,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요? 그거를 네, 네. 준수하게 지켰을 경우에 포인트로 다시 반환을 해줘요. 그런 부분은 널리 확산을 시켜서 저도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제 뿌듯하더라고요. 당연히 예, 예. 해야 됩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렇지만 그렇다면은 유엔의 이제 저탄소 교통 정책은 또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 상당히 좀 중요한 네. 질문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준비하는 제도가 있고요. 네, 또 유엔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교통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서울 시내나 네. 뭐 동남아시아 국가 혹시 베트남 호치민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 가봤죠. 예, 아이고, 네. 너무 예, 힘듭니다. 정말 뭐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후에 방독면을 써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너무 힘드네요. 예, 그런 시기가 뭐 올 것 같습니다. 예. 네. 퇴근 시간이 되면은 이런 그 오토바이들이 예. 거의 한 5cm 간격으로 이렇게 그냥 거의 뭐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근데 진짜 복잡합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서울도 좀 교통체증이 심할 때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유엔에서 지향하는 거는 교통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이런 도시의 어떤 산업 발전하고 같이 이제 그
병행해서 이제 이게 크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이 대책이 뭔가 하면은 개인 차량들은 이제 많이 늘어나고 교통정책은 심각해지다 보니까 유엔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공공 부분을 늘리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공 부분을 좀 편하고 효율적으로 해주면은 내 차를 놓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유엔의 어떤 그런 교통정책에 부합된 운송수단을 전환하고 그 전환된 것을 사용자들이 실천을 했을 때 어떤 보상해주는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야, 대표님 말씀 네. 들어보니까 진짜 저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개도국에 네. 그런 에너지 전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전환의 결과가 속이는 게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유엔에서 아무리 지원해줘 본들 속이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게 정확히 기록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블록체인을 그 부분에다가 많이 도입을 해서 네. 필요적으로 그걸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정확한 개척이 돼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떠한 에너지를 소비를 했는데 이렇게 행동을 바꿈으로 인해 그렇죠. 가지고 예. 감축이 됐다라고 하는 측정하는 기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측정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검증이 돼야지만이 그렇습니다. 예. 배출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각 나라별로 또 유엔에서 지정해주는 기관이 있고요. 그런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CO2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척하고 검증하고 투명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가라는 게 나서서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정부가 안 하더라도 네. 내가 스스로 이익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 앞장서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공익 여쭤보는 기반의 거예요. 이제 기업을 또 경영을 하고 그러니까요. 계시는데 예. 어떤 기업인지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는 그 기업에서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공익을 하더라도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게 그런데 한 14년 동안 해왔던 이런 이제 자동차의 빅데이터에 대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세상을 만나고 나니까 예. 14년 동안 해왔던 일이 예.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 빅데이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전 세계의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들이 특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00개 정도가 지금 네. 출원이 돼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한 85% 정도. 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여 건이 안 되는 400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면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꼭 블록체인이 필요한 기술, 또 이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생성되는 어떤 그런 화폐 시장에서 접목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꼭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암호화폐 강풍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블록체인이 필요 없는 이제 산업에도 전부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백서를 만들어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것을 이제 ICO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현재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성공 확률이 한 95%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건장할 수도 없고 또 이 산업은 키워야 되고 이런 이제 과도기적 부분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익 기반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술들을 정부가 하든 아니면 어떤 협회가 하든 잘 검증을 해서 기술의 어떤 발전 자체가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전쟁 시장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공익 기반으로 이 기술이 융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인류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그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게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14년 동안 해오고 블록체인 기술을 지금 도입을 하면서 한 1년 동안 8개의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뭐 저희들은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회사의 사익이 아니라
이제 개발도상국가나 이런 쪽에 이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쪽에 네. 공익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기술을 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탄소 배출권의 수익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회사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라도 수익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나라의 운송수단을 다시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또 늘려주고요. 네. 또 거기에서 또 이익이 들어오면 또 다시 재투자를 해서 늘려주고 그러면 그 나라는 산업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그 탄소 감축 증명을 통해 가지고 보상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도 건전하게 그 재원을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들한테 어떤 그 토큰이나 코인을 팔아 가지고 돈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래소의 어떤 그 형성도 중요하지만은 네. 좋은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개념이 어떤 토큰 개념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 탄소 감축 증명을 정확하게 해야 예.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공익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제 해외에 좀 필요한 국가에 저희들이 좀 기술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이제 계약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목적과 취지가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 예. 네. 다행히 이제 10개월 정도 노력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정부하고 이렇게 좀 산업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자. 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계약은 이제 세계에서 저희가 최초로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작년에 그 CCC 운영위원으로 해서 UN 그 행사 때 제가 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 네. 전 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그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17개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13번째 과제가 이제 기후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한국의 각 지자체가 유엔의 17개 목표 중에서 자기 지자체에 맞는 목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거를. 그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에 맞는 전 세계의 어떤 탑 기술들을 좀 우리나라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융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좋은 기술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해외의 좋은 기술들도 융합을 할 거고. 정말 대한민국이 4차 산업에서 인터넷이 우리가 발전이 됐는데 그 인터넷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전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거든요. 인터넷 강국임에도 인프라는 잘 깔려있지만 돈을 버는 거는 해외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이 블록체인 산업도 이 마당에서 누가 꽃을 피우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전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들이 좀 융합이 되고 또 발전이 되고 그런 부분이 국익이 앞장서주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진정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 꿈과 열정이 꼭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네. 공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희 모두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제재민 촉에서는 기후체인 연합 이영철 운영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why I always whisper.